충격적으로 이 투수, 작년까지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시즌 만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투수가 됐습니다. 피안타율은 말도 안 되는 수준, 장타는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케아프라임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괴물이 되어버린 투수, 소리아노의 충격적인 변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선수, 분명 재능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더 발전할 것 같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조하며 싱커 하나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싱커는 그야말로 건드리기조차 어려운 공입니다. 완전히 다른 구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피안타율은 고작 1할 1푼 수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하나의 장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적 역시 압도적입니다. 올 시즌 6경기에서 5승 무패. 이닝은 37.2이닝, 평균 자책점은 0점대 초반입니다. WHIP은 0.82,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놀라며 게다가 WR 플러스 수치는 무려 1845 수준입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투수는 이렇게 갑자기 미친 페이스를 보여주는 걸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싱커입니다. 소리아노의 싱커는 지난해에도 이미 좋은 공이었습니다. 약 25.8인치 정도 떨어지는 리그 상위급 무브먼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무려 27.3인치까지 떨어집니다. 지난해보다 약 1.5인치, 센티미터로 보면 약 3.8cm 정도 더 떨어집니다. 이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속 160km에 가까운 공이 이 정도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공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수평 무브먼트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3.3인치, 손 쪽으로 휘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14.6인치까지 증가했습니다. 약 8cm 차이, 거의 공 하나 크기 이상의 변화입니다. 이 정도면 타자들이 적응하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이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아쿠냐를 상대로 던진 한 공이 있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그 공은 적당히 들어오면서 외야 플라이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공이 홈런이 될 수도 있었던 타구가 아웃으로 바뀌는 수준입니다. 강조하며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싱커 하나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온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커맨드입니다. 사실 소리아노는 원래 커맨드가 좋은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가운데를 보고 던지는 스타일에 가까웠습니다. 공이 아래로 떨어지고 좌우로 휘면서 결과가 나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충격적으로 싱커가 의도적으로 몸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특히 우타자 기준으로 7번 존을 중심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히트맵입니다. 같은 투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분포가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 덕분에 싱커의 헛스윙 비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6% 수준에서 거의 30%에 가까운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 의도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인터뷰는 없습니다. 소리아노는 단지 자신감 있게 던지고 있고 포수와의 게임 플랜이 더 좋아졌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전부일 리는 없겠죠. 어떤 기술적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가 작용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천천히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볼의 개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아웃코스로 공략하는 능력은 좋아졌지만 완벽한 제구를 가진 투수는 아닙니다. 경계선에 정확히 꽂는 능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볼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타자들이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공을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수에게는 큰 마이너스입니다. 최악의 경우 단순히 볼만 던지는 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소리아노는 다릅니다. 그런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종 다양성입니다. 강조하며 피칭 디자인,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싱커의 비율을 줄였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계속 증가하던 싱커 사용률이 올해는 약 30%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신 포심 패스트볼의 비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제는 싱커와 포심을 거의 1대1 비율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포심은 주로 스트라이크 존을 강하게 공략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볼 카운트가 불리할 때 더 많이 사용됩니다. 2볼 노 스트라이크, 3볼 노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가장 많이 던지는 공이 바로 포심입니다. 강조하며 스트라이크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순간 가장 믿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포심은 가장 높은 존 구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자들은 이 공을 쉽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싱커와의 조합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싱커가 가진 약점을 포심이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싱커의 위력을 더 극대화합니다. 이 단순한 변화 하나로 타자들은 정답을 찾기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충격적으로 이제 소리아노는 단순한 스로어가 아닙니다. 진짜 피처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구속이나 구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 그리고 터널링의 완성도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투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포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변화구들이 완벽하게 얹히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커브입니다. 강조하며 올 시즌 이 커브의 완성도가 엄청납니다. 소리아노는 의도적으로 높은 포심을 던집니다. 싱커와 정반대 위치죠. 위와 아래 완벽한 대칭 구조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를 무너뜨리는 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커브입니다. 이 커브는 바깥쪽 낮은 코스로 떨어집니다. 하이 패스트볼과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게다가 속도도 빠릅니다. 약 시속 138km, 일반적인 커브보다 훨씬 빠르게 꺾입니다. 포심과 비교하면 약 20km 가까운 속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타이밍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놀라며 실제로 결과도 압도적입니다. 올 시즌 커브의 피안타율은 1할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장타는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해보다 더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시즌 끝까지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커브는 정말 공략하기 어려운 공입니다. 삼진을 잡아내는 비율도 가장 높은 구종이 바로 커브입니다. 로케이션, 타이밍, 그리고 터널링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이상적인 변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커브가 포심과 조화를 이룬다면 싱커는 또 다른 구종과 완벽한 조합을 보여줍니다. 바로 스플리터입니다. 충격적으로 이 스플리터는 싱커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투구 초반 궤적이 완전히 동일하게 보입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싱커가 약 시속 157km라면 스플리터는 약 150km 정도입니다. 약 6에서 7km 차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스윙 무브먼트도 다릅니다. 싱커가 약 27인치 떨어질 때 스플리터는 무려 33인치 이상 떨어집니다.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공입니다. 게다가 사용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싱커는 줄어들었지만 스플리터는 약 13%까지 올라왔습니다. 공 10개 중 1개 이상이 스플리터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카운트가 몰린 상황에서 이 스플리터가 낮게 꽂힌다면 타자가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조하며 결국 삼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피칭 디자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단순히 구속을 올리고 몸을 단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공을 언제, 어디에 던질 것인가? 이 설계가 투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포수와의 호흡, 게임 플랜의 완성도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야구의 진짜 재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소리아노에게 약점은 없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만 보면 뚜렷한 약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며 4월 7일 애틀랜타전과 샌디에이고전을 보면 정말 완성된 투수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싱커와 포심의 조합, 그리고 변화구의 완성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올 시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존재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포심의 위력입니다. 지금까지는 타자들이 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존으로 들어오는 포심을 노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포심의 구위가 떨어진다면 장타 허용이라는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포심 자체가 압도적인 구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싱커의 로케이션입니다. 현재는 7번 존을 중심으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 조금씩 가운데로 몰리기 시작한다면 결국 포심과 겹치게 됩니다. 그 순간 타자들에게 공략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단순한 변수라기보다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바로 카운트 싸움입니다. 천천히 앞서 언급했듯이 소리아노는 기본적으로 커맨드가 뛰어난 투수는 아닙니다. 무브먼트가 큰 공들을 던지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존을 크게 벗어나는 공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카운트 싸움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항상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한 카운트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강조하며 좋은 카운트를 잡아놓고도 큰 볼이 나오면서 풀카운트까지 가는 장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이건 투수에게 결코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결국 볼넷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진 44개를 잡는 동안 볼넷이 13개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만족스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다듬어진다면 훨씬 완성도 높은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는 단순히 볼넷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카운트 싸움이 반복되면 투구 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10개로 끝날 이닝이 20개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닝 소화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샌디에이고전이 그랬습니다. 놀라며 유리한 카운트를 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풀카운트로 몰렸습니다. 불필요한 공을 너무 많이 던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실점 호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볼넷도 4개나 기록했습니다. 내용에 비해 결과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경기가 반복된다면 이닝 소화는 줄어들고 경기 지배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점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소리아노는 다릅니다. 감동적으로 공 하나하나의 위력만 놓고 보면 리그 최정 상급입니다. 패스트볼에서는 압도적인 힘이 느껴지고 싱커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정교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투수에게는 강조하며 위상대하기 싫은 지저분함이 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로운 투수입니다. 공 하나하나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공이 아닙니다. 속삭이며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직접 경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투수의 공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어 프라임 스포츠였습니다.